근데 세 번째 어떤 의문점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름이 왜 이렇게 지어졌느냐, 결국 왜 경무대라고 지어졌느냐,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뭐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청와대라고 하기 이전에는 경무대라고 불렸다. 그렇다면 이름을 왜 경무대라고 붙였지? 대통령이 사는 집을? 이게 의문점이 좀 생겼어요. 왜 경무대일까? 무예를 구경하는 누각이다. 거기서 무슨 누가 무예를 훈련하는 걸 누가, 아니, 그걸 나중에 이름을 제대로 고쳤어야지. 대통령 관저라고. 아니면, 푸른 기아집이라든가, 아니면 푸른 지붕의 대통령, 관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나았을 텐데, 굳이 아직까지도 왜, 청와대에 대자를 붙이며, 그 이름을 왜 또, 무예를 보는, 누각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밝혀가야 되겠다라는, 대단한 사명감은 없고, 그냥 한번, 어차피 의문서답이니까, 어리석은 질문을 좀 한번 해보고, 좀 엉뚱한 대답을 한번 드릴까 싶어서 말이죠. 그래서 그 역사를 한번 찾아봐야, 거기에 대한 왜 이름이 그렇게 붙였는지.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그 터에는, 원래는, 지금 이제 경복궁이 있고, 또, 지금 그 청와대에 있는 자리에, 그 고려시대 때는, 거기에 이제 남경별궁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별궁은 이제 정식 궁궐은 아니고, 임금이 행차하거나, 잠시 머무르거나, 이럴 때 행궁, 이런 의미도 되고요. 그래서 그냥 또 떨어진 궁이다. 그래서 큰 규모는 아니고, 그래서 남경별궁. 당시에는 이제, 개경이 수도였기 때문에, 이제 서울을 이제 남경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 때 이제 경복궁으로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경복궁에 이제 북쪽에 후원이 있었는데, 그 북쪽에 이제, 마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연무장, 과거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연무, 무예를 수련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오죠? 그다음에 거기서 과거 시험도 봤다. 과거장이 있었다. 아하. 그러니까 경복궁이 뒤편에, 경복궁 뒤편에 가서 넓은 데가 있으니까 거기서 군사들이 훈련도 하고 거기서 과거 시험도 봤단 말이야. 좀 풀려가는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임진왜란 때 이제 완전 망한 거죠.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임진왜란 때 서울에 있는 궁궐이랑 궁궐을 다 불타버렸죠. 근데 그 궁궐을 불타온 것도 다 같은 그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왜냐면 임금이 도망을 가니까 분해가지고. 그래서 궁궐을, 그 외국인 불태우지 않았다고 하던데. 그 맞나 몰라. 참, 그래서, 하여튼 간에, 고종 5년에 이제 경복궁을 중건하죠. 그 흥선대원군이. 그렇게 따지면, 임진왜란이 어떻게 됩니까? 1592년이죠. 1868년이니까, 어떻게 1500, 1800, 한 300년을 그냥, 근데 터만 있지, 아무것도 없었던 자리가 되는 거예요. 300년 동안을 그 터만 있었다. 그래서 이제 경복궁이 지금은 이제 규모가 제일 크고, 제일 근사해 보이죠. 가장 중심이 되고, 그런데 300년을 거기가 빈터였다는 거죠. 300년을, 그동안에 왕은 어디 가서 살았을까? 대개는 그 창덕궁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창덕궁을 이제 수리해가지고, 거기서 주로 기거하고, 그러다가 이제 경복궁이 하도 이제 너무 모양이 안 나고, 이렇게 불탄처럼 300년이나 방치를 했으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흥선대원군이 드디어, 이게 나라 위세를 좀 떨치려면, 이렇게 중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경복궁을 짓는데 아주 그냥 다 거기다 쏟아부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가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하여튼 고종 5년 이제 경복궁을 다시 짓는데 그 후원 자료에다가 거기가 원래가 연무장이 있었고 과거장이 있었으니까 거기다 건물을 다 짓는데 건물을 지어서 주로 인재 등용의 현장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거기다가 후원자에다 4개의 건물을 지었다. 이런 기억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4개 건물 중에 하나. 4개 건물 중에 하나가 바로 경무대다. 왜?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봤으니까. 그래서 무예를 구경하는 누각, 무예를 구경하는, 그래서 경무대라고 불렸다 하는 게 되게 정설이고요. 또 어떤 때는 이제 경복궁이 그 북쪽문이니까 북쪽이죠. 그래서 경복궁의 경자와 이제 경복궁의 북쪽문을 갖다 신문문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경복궁의 여기죠. 경복궁의 경과 신문문의 무를 따서 경무대라고 했다 하는 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개는 거기가 이제 연무장,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뭐, 과거장으로도 쓰고, 뭐, 이랬기 때문에, 그 무예를 구경하는 누가 이런 이름에서 경무대라고 이름을 처음에 붙이게 되었다 하고요. 그때, 고종 5년 이 무렵에는 4개의 건물이 있었다. 그 중에 하나의 이름이 경무대였다라고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때 그 건물이 어떻게 지금 대통령 관저로 변하게 된 거야, 도무지. 그때 그냥 누가 지었을 거 아니야. 건물이 4개 중에 한 건물이 경무대였으면. 그게 어떻게 또 대통령 관저까지 왔니, 지금. 그리고 이름이 어떻게 그래서 청와대가 됐니, 청와대. 뭐,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게 이제 저의 의문점이었죠. 그래서 이제 뭐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진을 찾게 됐는데요.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지금의 청와대 자리는 구한말의 경무대 자리다. 그리고 아마도 여기 있는 요 누각, 아마도 요 누각의 이름이 경무대였던 것 같아요. 구한말의 경무대.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 관저랑은 대통령 궁하고는 집무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여기 마당이 넓잖아요. 운동장이. 그러니까 여기서 군사도 훈련시키고, 뭐, 과거 시험 보고, 뭐, 이런 넓은 마당 앞에, 그래도 앞에 이제, 올라가서, 저, 호령도 하고 뭐 해야 되니까, 이런 누각을 전하는데, 이거의 이름이 경무대였다. 이거의 이름이. 근데 그 경무대라는 게 어떻게 지금 대통령, 저 관저인 청와대로 이름이 변하냐, 이 말이지. 거기는 그거는 무예를 구경하는 데인데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의 그 청와대 자리는 원래 무예를 구경하던 누각이 있던 자리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뭐 30년대 경복궁 계문문 부근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이제 크게 동서남북의 경복궁에 이제 큰 문이 있는가 하면 그 사이사이에 몇 군데 이제 쪽문이 있는데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생긴 거, 아치형으로 생긴 거, 이런 게 이제 월문이라고 뭐 불렀다고 그럽니다. 조그마한 구멍이죠. 조그만 개구멍? 이런 쪽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그게 이제 쪽문이고, 그 북쪽문 중에, 요거는 어떻게, 경복궁의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그 광화문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광화문은 남쪽이고, 4대 문이 있었는데, 경복궁의 남쪽 문은 광화문이고, 북쪽 문은 신문문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요게 이제 30년대의 신문문의 모습이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뭐 한일 병탄 뭐 조약이 맺어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이제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 이제 조선총독부가 어떻습니까? 조선총독부가 이제 우리를 이제 36년간을 지배하게 되는데 이제 뭐 총독부가 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식민지이고 그러니까 이 경무대가 있었던 그 경복궁 후원 건물들 다 철거했다고 그래요. 경복궁 뒤편에 있는 아까 4개의 건물이 있었는데 4개의 건물을 다 철거를 하고 그걸 왜 철거를 했지? 자기들이 뭐 뭔가 다른 용도 쓰려고 철거를 했겠죠? 그래서 경무대를 비롯해서 경복궁 후원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다 철거하고 나서 말이죠. 내가 그 자리에다가 총독 관저를 신축했다. 아하! 그 자리에다 총독 사는 집을 총독이 있는 총독 관저, 집무실 뭐 이런 거 총독 관저를 거기다 신축을 한 거야. 잠자는 데를 총독이 잠자는 집을. 그래서 그게 37년도에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39년도에 완공을 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그 경무대가 지금의 청와대 그 자리가 조선 총독부의 총독 관저가 있던 자리였단 말이야. 아하, 그러다 보면 이제 지금은 철거됐지만 이제 이전에 중앙청이라고 부르던데 광화문 뒤에 이제 대통령 집무실 있던 데를 우리 이제 중앙청 그랬는데 그게 이제 원래는 그 조선 총독부 건물이죠.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되면서 그걸 그대로 그냥 중앙청이다 하면서 우리가 그걸 사용했기 때문인데 그렇다 보면 지금 그 청와대가 있는 자리도 그리고 원래는 조선 총독의 관저였단 말이야. 아하, 그렇구나. 조선 총독 관저, 그 말이 된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럼 총독 관저 그러지. 그걸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이제 이 일본 사람들이 관저의 명칭을, 경무대 총독 관저다. 경무대라는 말을 갖다 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 있었던 건물 이름을 따가지고, 그냥 총독 관저, 그래도 될 텐데, 그걸 경무대 총독 관저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이 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총독 관저를 경무대라고 불렀다. 이거 이전에는 제가
제가 60년대생이니까, 그 전에 얘기는 이 사람들한테 듣는 것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때 들을 때 보면, 뭐,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인데 경무대라고 불렀어. 여기까지만이 이제 저의 시각이었는데, 근데 이거 보니까 이 경무대라고 부른 이유는 그 총독 관절을 또 경무대라고 불렀고, 또 그 전에 그 자리에 있었던 무예를 훈련한 누각을 경무대라고 불렀다. 아, 그러니까 이 말이 다 이어진 게 있는데 그냥 밑에 지금 있는 것만 잘라서 보려고 그러니까 하나 부분 잘라서 보니까 그 전에 거기가 어떤 전에 이제 물론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런 얘기들은 뭐 이제 기록들도 별로 없고 뭐 얘기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 지금은 청와대에 있던 자리가 그 전에 경무대라고 불렀고 그 전에는 이게 총독의 관저였고 그 전에는 경무대라고 부르는 4개의 건물들이 있었구나. 이 중에 하나가 경무대라고 불렸고 그전에는 그냥 빈터 후원이었고 뭐 이렇죠. 그전에는 이쪽이 남경 고려 때는 별궁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이어져 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럼 총독으로 원래 어디서라도 거기로 이게 이제 37년도에 이사를 왔다 이 말이에요. 37년도에 그전에는 총독은 남산에 살았다고 그래요. 남산에 살았어? 오? 남산공원, 뭐, 그거 아니야. 거기 남산에 살았다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총독 관저가 있는 남산을 이제 보통 외성대라고 부르는데, 외성이란 말은 왜군이 여기 와서 성을 쌓았다. 외성대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여기 언제 성을 쌓아, 니들이. 그런데 임진왜란 때 이제, 그 서울을 점령하고 남산에다 성을 쌓았다고, 뭐, 자기들끼리 그런다고 그럽니다. 자기들 기록에는.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남산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한일 병합을 하고 나서, 와, 여기 우리, 그러니까 한 4, 5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이 남산에다 성을 쌓았거든? 이 남산에다가 우리도 가서, 뭘 이렇게 짓고 우리가 뭘 하자. 그래서 남산을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울 시내라고 가깝고 말이지. 그래서 이제 남산에 그 자기들이 옛날부터 성을 쌓았던 자리를 외성대라고 불렀죠. 외국이, 놈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외국이, 일본이 거기다 성을 쌓았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총독 관저라고, 거기에 총독 관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옛날에 보면 말이죠. 남산 주변으로, 일정 시대 때는, 남산 주변으로 뭔가 이 일본인들의 어떤 거주지들이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남산 위주에서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기록에 보면 충무로 또 종로 이런 때 어떤, 그런 야사 같은 얘기들이 있고, 저는 남영동, 청파동, 가롤동, 남영동, 효창공원 넘어가는데, 거기는 이제 중학교를 나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가 한 78년도 정도 되죠? 78년도 그 동네에 가보면, 집들이, 여기 집들이 좀 이상하다. 왜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고, 꼭 문 앞에나 이렇게 등이 하나씩 달려 있고, 집이 크지도 않고요. 근데 나무로 이렇게 다닥다닥, 알고 보니까 남영동, 쪽에, 용산 이전까지도, 일본인들이 그렇게 일본식 집을 짓고 그렇게 많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그 무렵까지도 남아있었는데, 최근에 한번, 들려봤더니, 중학교 졸업한 지가 얼마니까, 들려봤더니 이제 다 싹 없어지고, 어떤 흔적도 찾기 힘들다고만요. 근데 저 분명한 기억에, 남영동 이럴 때, 그 당시에는 일본식 집들이 많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남산이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그런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명동이나 이런 데 가도 일본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절이니까 없지만, 하여튼 그쪽에 일단은 그 일본 분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아마도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선 총독부가 이렇게 있다가,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총독 관저를 경무대라고 불렀다. 39년도에 완공을 해가지고, 아까 외성대에서, 남산에서, 여기로 이사를 간 거죠, 총독이. 그러다가 어떻게, 불과 6년 만에 45년도에 폐망하게 되죠. 여기 45년도에 폐망하고 나서 그 경무대 자리는, 총독 관저는 누가 썼느냐? 군정 책임자가 썼겠죠. 미 군정에. 총사령관이 썼겠죠. 그죠? 해당한 다음에는 미 군정장관 하지 중장의 관저로 사용했다.
아하, 또 그게 그렇게 된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총독 관저가 있다가, 그 제일 처음 때 얘기하면 또 아까 그 얘기했던 남경 별궁이 있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걸 후원으로 썼다.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경복궁을, 다시 지으면서 4개의 건물을 지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름이 경무대였다. 무예를 뭐 구경하는. 근데 이제 그 경무대를 철거하고, 여기다 39년도에 조선 총독부를 지었다. 예,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6년이 딱 지나고 나서 망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던 총독 관저를, 야, 제일 높은 사람이 살던 집이니까 그건 내가 써야지. 그래서 미 군정자가 하지 중장의 관저로 사용했다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대한민국이 성립되면서 선포하면서 여기 이제 대통령 궁으로 쓰게 됐다. 아,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미 군정자가 하지 중장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아, 경무대 집무실에서 존 리더 하지. 예, 40년의 1월 1일 라이프치 차량인데, 이분이더구만요. 이분이 하지인데, 우리는 하지 그런데 영어로 써보니까, HODG 이렇게 쓰는군요. 하지. 좀 드문, 성씨 같아서. 그래서 하여튼, 미 군정장관이 썼고, 그 뒤로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집무실 겸 관저로 사용했다.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 뒤로도 꼭 경무대라는 이름을 옛날은 그대로 사용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무대라는 이름을 이게 경무대라는 무예를 보는 누박이나 이런 뜻인데 이게 대통령 집무실하고 관저라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그런 맥락에 의해서 계속 그 이름을 쓰다가 결국에 이제 제2공화국 이제 4.19 이때 윤무선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로 개명을 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청와대라는 이름이 사용되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윤무선 대통령께서는 그 고고학을 전공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그 이름을 바꾸실 것 같으면 좀 이제 총독 대통령 집무실이나 관저라는 의미가 드러나는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다른 걸 많이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이름을 꼭 대자를 다시 갖다 붙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대자라는 게 집무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이제 명백하게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청와 꼭 이렇게 푸른 블루하우스 이런 의미니까 꼭 마치 미국식을 좀 흉내 따온 것 같고 화이트하우스 이런 거 말이죠. 이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고고학을 전공하셨는데도 어떻게 이게 또 공모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공모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이제 고른 게 이거였다고 하네요.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게 이제 그거 원래 총독 관저 아니야. 그리고 상당히 좁아져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 이래가지고 안 되겠어. 저거 그건 딱 걷어쳐. 그래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이걸 철거를 해버리고 93년도죠. 그래서 이제 그 자리는 이제 빈터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있는 청와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 그거는 이제 그 옆으로 이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청와대 경무대는 이제 거기는 다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청와대 구본관이다 이렇게 기념표석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있었던 총독 관저 총독 관저에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중장도 있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 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이제 청와대로 윤무선 대통령 때 이름 바꾸게 되고 그 다음에 93년에 김영삼 대통령 지시로 이거 무릎 다 부숴가지고 이제 저쪽에는 없는 게 됐다. 그래서 빈터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빈터가 만들어져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청와대 구본관터라고 이렇게 표식을 해놨다. 이거 저는 못 가봤습니다. 근데 이제 사진에 보니까 그리고 그 옆에는 이렇게 천하 제1복지다 이렇게 써있는데 천하에서 우리가 뭐 어떤 거는 복이 있는 땅이다 이런 그 글씨가 써져 있다고 그래요. 이것도 뭐 유래가 있습니다. 그 암벽에 가서 이렇게 새겨져 있었는데 어쨌든 뭐 그 얘기라면 좀 옆으로 너무 빠지고 근데 그 천하 제일 복지 같지는 않아요. 좋은 땅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사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 청와대 터가 뭐 어쩌다 이런 얘기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없어졌으니까 이제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제 재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옛날 모습을 그래픽으로 재현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도 기둥이 파란색이죠. 블루 컬러죠. 그러니까 이 청와대라 할 때 이거는 블루 하우스가 맞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